안녕하세요. 조선팔도 재미난 이야기가 꽃피우는 야단만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마을에서 제일 가는 양반집 딸 홍련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외모에 매일같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요. 홍련이다. 어찌 저리 고울꼬? 손 한 번만 잡으면 소원이 없겠네. 홍련은 저를 찬양하는 사내들에게 활짝 웃어주고는 어디론가로 달려갔습니다. 깊은 산속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 도착한 홍련은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단오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홍련이 한참 멱을 감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그녀를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라, 웬 사내 하나가 입을 떡 벌리고 있네요. 요 넋이 나간 사내는 옆 마을에 사는 대호라는 청년인데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홍련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선녀처럼 어여쁜 자태에 저도 모르게 넋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뜨거운 시선을 느낀 것일까요? 홍련이 고개를 휙 돌리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대호가 화들짝 놀라 발을 헛딛고 맙니다. 대굴대굴 구르더니 홍련이 앞에서 딱 멈추고 말았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뽀얀 속살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호는 또 한 번 몸이 굳고 말았지요. 하! 훔쳐보다 대굴 구른 신세라니. 이 당돌한 처녀 보셔요. 제 몸이 다 큰 사내에게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대호의 꼴이 웃긴 지 한참을 웃는 것이었지요. 대호의 두 볼이 빨개졌습니다. 까르르 웃는 홍련의 당돌함에 홀딱 반해버린 것이었지요. 아까부터 불룩한 바지를 가리는 것도 잊은 채 볼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어라? 불룩한 것과 홍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아까 그 당돌함은 어디 가고 우물쭈물대며 몸까지 베베 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집안 좋고 어여쁜 홍련에게 용기 내어 다가온 사내들이 없었던 터라 여태까지 사내의 손도 못 잡아본 것이었지요. 대호는 홍련이 왜 그러는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슬며시 입을 맞추니 홍련은 눈을 꼭 감았지요. 그렇게 둘은 노을이 질 때까지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노을로 붉어진 하늘처럼 시뻘개진 둘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마을에 다다랐을 때쯤 무언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저게 뭐지? 내가 가볼게. 아, 사람이었습니다. 삐쩍 마른 처녀가 쓰러져 있는데 땀과 흙이 뒤엉켜 온몸이 만신창이었지요. 대호는 급히 가방을 풀고 물병을 꺼내 처녀의 입에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던 처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홍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녀의 몰골이 참으로 처참한 것이었지요. 아,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대호는 처녀를 등에 업고 의원으로 내달렸지요. 홍련도 대호의 가방을 챙겨 함께 달렸습니다. 처녀를 의원에 눕혀놓고 감사 인사까지 받고 나오니 홍련은 괜히 뿌듯했습니다. 저가 사람 하나를 살리다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지요. 반면 대호는 어서 나았으면 좋겠다며 기도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호의 순수함은 홍련의 마음을 또 한 번 움찔하게 만들었지요. 그날 이후 홍련은 대호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일이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호가 참 좋았지요. 대호도 그런 홍련이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어느새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요. 서로가 제 목숨보다 소중해졌답니다. 한편 홍련과 대호가 의원을 나선 후 혼자 남겨진 처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릴 적 호열자를 심히 앓았던 처녀는 다들 죽을 거라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지요. 허나 다리 하나가 망가져 시집은커녕 여종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남은 가족,
오라버니는 구걸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제게 화를 풀곤 했지요. 아, 살고 싶지 않았지만 죽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도망쳐도 봤지만 오라버니는 저를 놔주지 않았지요. 매일을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고 구걸했습니다. 집에서는 오라버니의 모진 구박과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왔지요. 너무나 비참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신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헌데 이 미천한 저를 살리겠다고 업고 뛰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눈물이 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이날을 잊지 못할 테지요. 허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현실은 참으로 잔인했지요. 눈을 질끈 감고 의원을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얼굴을 어찌 보지. 번 돈을 죄다 의원에 가져다 줬으니. 처녀가 다리를 질질 끌며 집 안에 들어가자 한 사내가 뛰쳐나왔지요. 돈 어딨어? 아, 처녀의 처참한 몰골은 보이지도 않는 듯 돈부터 찾네요. 그게 쓰러지는 바람에 누가 날 의원에 데려다 줘서.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이냐? 내일 2배로 벌어올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처녀는 벌벌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지만 사내는 그마저도 보기 싫다는 듯 손을 올려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처녀는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때 콱 되져버리지. 왜 살아서는 날 괴롭히는 것이냐? 사내가 침을 되뱉고서는 씩씩거리며 들어가니 처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제 현실이지요. 다시 시작이군요. 다음 날 사내는 집을 나서며 처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어제 한 약속 지키거라. 2배 못 벌어오면 2배로 맞을 줄 알아라. 휙휙 다리를 뻗으며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간 사내는 이윽고 나타난 커다란 집으로 쏙 들어갔지요. 저 왔습니다. 수득이 왔느냐? 이름이 수득이었군요. 이 큰 집에서 머슴일을 하는 그는 마당부터 쓸기 시작하는데 뭘 찾는지 눈을 뺑뺑 굴리며 집을 훑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처녀 앞에서 멈췄지요. 이제서야 일할 맛이 나는구나. 김수득은 곱다 고와 속삭이며 처녀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어라? 헌데 저 처녀는 홍련이 아니랍니까? 이 못된 사내가 일하는 곳이 홍련의 집이었다니요. 김수득은 음흉한 눈으로 홍련을 보며 침을 꿀떡 삼키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수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홍련이 휙 나가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얼마 전부터 실실 웃으며 밖으로 나다니는 게 사내를 만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또 소유욕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은 또 가져야만 적성이 풀릴 테고요. 김수득은 눈을 번쩍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언젠간 아씨를 갖고 말 테다. 그렇게 홍연을 향한 김수득의 마음은 호기심에서 무서운 집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홍련의 아버지 최진사가 관아로 끌려간 것이었지요. 노비 집안인 주제에 여태까지 양반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얼토당토 않는 죄명은 무엇일까요? 최진사는 온갖 증자들을 제출했지만 관아에서는 듣질 않았습니다. 증자를 조작했다고 더 큰 벌을 내릴 뿐이었지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가까운 자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고 결국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홍련은 가족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돈이 되는 일, 기생이 되어야 했지요. 끝까지 저를 책임지겠다는 대호에게는 모질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제 편을 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 뻔한데 어찌 사랑을 하나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대호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홍련은 마을을 떠나 기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방으로 뛰쳐들어와 눈물을 쏟았지요. 일이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참으로 행복했던 나날이었는데 사랑 넘치는 부모님과 저밖에 모르는 대호가 곁에 있어 매일이 즐겁고 기다려졌는데 이젠 그 누구도 제 옆에 없지 않습니까? 제 옆에는 침을 질질 흘리는 영감들 뿐이었지요. 딱 붙어선 뜨거운 입김을 불어대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호야, 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아, 대호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는 대호를 모질게 떼어두고 왔으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 미안하지만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리웠지요. 당장이라도 기방을 벗어나 대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대호의 품에 안겨 나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요. 답답한 마음에 가슴에 멍이 들도록 퍽퍽 쳐대고 목이 터져라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꽉 막힌 듯 숨이 조여왔지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대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버텨야 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6개월쯤 흘렀을까요? 홍련의 기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에서 괴팍하고 무식하기로 악명 높은 김진사가 어깨를 떡 벌리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기방 안의 영감들은 그에게 잘못 걸릴까 싶어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기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련도 김진사의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행위들을 익히 들어왔지요. 과연 그의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빛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눈가의 깊은 주름과 삐쭉 올라가는 입꼬리는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홍련은 제발 저만 건들지 말아라 숨죽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야말로 경국지색이구나. 아, 김진사의 시선이 홍련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것이 딱 제가 찾던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벌벌 떠는 홍련의 손목을 확 끌더니 제 옆에 앉혔습니다. 그러고선 치마 속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고 주물거리기 시작하는데 홍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진정 저를 보살펴주는 신은 없는 걸까요? 더 가까이 와보거라. 김진사의 손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찌나 거친지 홍련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김진사는 거친 손길로 한참을 주물대고 나서야 손을 빼내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기방을 나섰지요. 홍련은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겨우 적응해 숨쉴만 하니 이게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이리 거친 작자에게 또 걸리다니요. 더 떨어질 바닥이 있었던 것일까요? 허나 김진사는 홍련이 꽤나 마음에 든 듯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기방을 찾았습니다. 희롱은 점점 심해지고 홍련은 오직 저만 손댈 수 있었지요. 웬 놈이 홍련의 어깨에 손을 턱 하니 올리기라도 하면 술잔을 번쩍 들어 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한참을 두들겨 팼지요. 어찌나 잔인한지 다들 말리긴커녕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홍련은 김진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망가져갔지요. 예전에 해맑고 당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초점 없는 눈, 삐쩍 마른 몸, 푸석한 피부만 남았습니다. 닦고 닦아도 눈물은 계속 쏟아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제가 이리 망가져 버렸다니요. 눈물 자국과 헝클어진 머리, 쩍쩍 갈라진 피부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거울을 바라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너지기만 하면 평생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홍련은 주먹을 꽉 쥐고 마을 제일의 기생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가 최고가 되면 김진사에게 대들어 볼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고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끼니도 걸으며 최고의 기생이 되기 위해 애썼지요. 그렇게 절치부심하여 마침내 홍련은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뛰어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단 1년 만의 일이었지요. 마을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최고로 꼽힐 정도가 되었으니 각 지역의 사대부들은 홍련의 손목이라도 잡고 싶다며 기방 앞에 줄을 섰고 대갓집 문의원이 열릴 때면 항상 홍련이 앞장섰지요. 그러니 김진사는 아주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홍련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더 불타올랐지요. 허나 명기가 된 홍련은 이제 김진사의 희롱 따위를 받는 기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저를 망가뜨린 김진사니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발을 쾅쾅 구르며 기방을 나왔습니다. 홍련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당최 기방에 있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화가 잔뜩 난 채로 집으로 향한 김진사는 방문을 벌컥 열더니 주먹질을 합니다. 앞엔 웬 마른 처녀 하나가 있었지요. 어라, 헌데 저 처녀 어딘가 익숙합니다. 산에 쓰러져 있던 그 처녀, 즉 김수득의 여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진사는 바로 김수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머슴이었던 김수득이 어찌 김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일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욕망을 건드려서 그런 걸까요? 김수득의 홍련을 향한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홍련을 미행까지 하는데 그러다 대호와 사랑을 나누는 걸 보게 된 것이었지요. 소유욕에 눈이 돌아버린 김수득은 결국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 행복에 미칠 것 같은 미소를 짓는 홍련을 망가뜨려야 했지요. 집안을 몰락시키고 재산을 훔쳐 달아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그리고선 홍련을 또 쫓아다녔지요. 중간에 대호란 놈이 울고불고 홍련을 붙잡아 실패로 돌아갈 뻔했지만 다행히 홍련은 그 놈을 떠났지요. 아, 기생이라니 넋이 나간 건지 머슴만 수십이었던 터라 저를 모르는 건지 홍련은 저를 못 알아봅니다. 제 집에서 일하던 머슴인 줄도 모르고 이 거친 손길을 참고 있네요. 더욱 흥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김수득은 매일같이 홍련을 희롱하고 그간의 욕구를 풀었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겨우 제 옆에 앉힌 홍련이 이번엔 명기가 되어 제 옆을 떠나다니요. 여동생을 두들겨 패도 당최에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홍련을 또 어찌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때 김수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홍련이 아직까지도 대호를 흠모하는 건 분명하니 그놈을 핍박해서라도 홍련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봐야겠습니다. 그래, 대호 그놈을 망가뜨리자. 김수득은 왈패를 풀어 대호를 납치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대호의 손과 발을 묶어 축축하고 어두운 광에 가두고 몇 번씩이나 패고 또 팼지요. 그 고통은 모두 홍련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허나 대호는 홍련의 이름을 듣자마자 동태 같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홍련의 이름을 여기서 듣다니요. 이자가 홍련을 아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과 거친 식량이 전부였고 옷은 해지고 온몸이 피딱지였지만 정신을 붙들고 있어야 했지요. 다음 날 김수득은 의기양양하게 기방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오늘은 홍련이 있군요. 대호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홍련은 움찔하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설마 이 포악한 양반이 제 뒤를 캐 대호를 찾아낸 것일까요? 우리 집 광 안에 피떡이 된 채로 누워 있더구나. 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을 깎는 고통을 참으며 명기가 되었지요. 이제 돈을 모아 대호를 찾을 일만 남았는데 한 발 늦어 이 잔인한 자의 손에 대호가 잡히다니요.
어찌나 고통스럽게 괴롭혔을지가 뻔해 진정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 수청을 들겠다 하면 그놈은 놓아주겠다. 제가 이걸 어찌 거부하나요? 더 이상 대호를 힘들게 할 수는 없지요. 홍련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득은 입이 찢어져라 웃음을 터뜨립니다. 높디 높은 대감들도 홍련과 밤을 보내지 못했지요. 헌데 머슴이었던 제가 홍련을 수청에 들게 하다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수득은 득이만만해서는 그동안 콧대 높게 굴었던 홍련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더 탐스러워졌구나. 두툼한 손은 깊고 더 깊게 들어갔지요. 한참을 헤집고서는 홍련에게 짧게 입을 맞추고 기방을 나서네요. 오늘은 이만하지. 아, 참 희한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할 거면 빨리 끝내지 질질 끌며 또 홍련을 망가뜨릴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저녁 김수득의 집은 떠들썩해졌습니다. 네, 오늘 참 기분이 좋구나. 홍련을 다시 손에 가졌으니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지요. 이런 날 술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취할 때까지 마셔주어야 했지요. 잠시 후 취한 김수득이 잠에 들자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탁쓱 탁쓱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수득의 여동생, 그 절름발이 처녀의 걸음소리였습니다. 김수득의 방문이 열립니다. 처녀는 살금살금 들어와 김수득의 옷자락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아, 열쇠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시 슬그머니 방에서 나오더니 대호가 있는 광 쪽으로 향하네요. 그렇지요. 처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대호를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광으로 끌려가는 대호를 보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광을 열고 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보셔요. 잠에서 깬 대호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처녀가 여기 있다니요. 저 자는 내 오라버니요.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일이 갚게 되는군요. 잠을 푹 자게 하는 약초를 먹었으니 내일 정오나 되어야 깰 것이지요. 그 전에 묘안을 찾아 홍련 아씨를 구해야 해요. 김수득은 제 여동생을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동생이 듣든 말든 홍련 해왔던 것이었지요. 홍련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기생이 된 홍련을 만나고 대호를 납치해 홍련을 협박하고 김수득이 그간 해온 짓을 모두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녀는 오라버니가 말하는 홍련이 저를 구해준 그 여인인지 몰랐었습니다. 하여 그간 김수득의 악행을 넘겨왔었지요. 헌데 대호가 떡하니 나타나니 홍련이 그 여인인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쓸 수 있겠습니까? 제 오라버니라면 좋은 날 항상 술을 마셨으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미리 약초를 구해와 술에 섞어둔 것이었지요. 처녀와 대호는 집에서 나와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김수득을 무찌를 묘안을 찾을 일만 남았지요. 다음 날 정오, 김수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기방에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자고 말았지요. 광 열쇠가 없는 것도 집안에 여동생과 대호가 없는 것도 모른 채 헐레벌떡 집을 나섰습니다. 홍련아, 내가 왔노라. 아무렴 김수득은 활짝 웃으며 기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홍련은 하루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그를 맞았지요. 오늘은 일을 치러야겠구나. 어젯밤 아래가 어찌나 찌릿했는지. 김수득은 홍련을 잡아 끌고 눕혔습니다. 위에 올라타 입부터 맞추었지요. 아, 뜨거운 숨이 섞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옷고름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홍련을 갖다니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김수득이 환호하던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대호와 처녀가 나타났지요. 대호는 문서 뭉텅이를 김수득에게 내던졌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던 김수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홍련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한 문서, 그가 양반 족보를 사들인 문서, 그리고 대호를 납치하기 위해 왈패를 고용한 문서까지. 그간 김수득의 악행이 담긴 증자인 것이었지요. 김수득의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이 증자들은 분명 제가 다 불태워버렸는데 당최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사또와 관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김수득을 끌고 갔지요. 그간 이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건만 마땅히 잡아들일 죄가 없어 가만 내버려뒀었는데 드디어 잡다니요. 심지어 죄의 무게가 아주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증자까지 있으니 신문 없이 바로 곤장대에 눕혔지요. 김수득은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볼기짝은 너덜너덜해지고 의식을 잃었다 깼다 반복했지요. 그렇게 옥에 갇힌 김수득은 단 사흘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증자는 대호와 처녀가 조작한 것인데요. 당최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처녀가 불러주는 대로 대호가 증자 문서를 만들었던 것이었지요. 다행히 당황한 김수득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고 사또들 또한 그간 김수득의 만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넘긴 것이었지요. 그렇게 김수득은 재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수득이 끌려간 후 대호와 홍련은 드디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대호, 맞아? 아, 꿈만 같습니다. 저 끔찍한 김진사가 김수득이건 뭐건 상관없었지요. 그토록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대호가 제 눈앞에 있다니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벌떡 일어나 대호에게 안겼지요. 보고 싶었어. 꿈에도 나오지 않아 미칠 것만 같았어. 매일 밤을 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럼 너를 다시 보지 못할 테니 참고 또 참았어. 온몸이 부서지듯 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요. 저를 위해서라도 대호를 위해서라도 우린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늦어서 미안해. 그때 아무리 너가 매몰차게 했어도 널 보냈으면 안 됐어. 내가 다 미안해. 이젠 절대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게. 홍련이 떠난 이후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푹 자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누구보다 힘들 홍련의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매일 가슴이 아리도록 울고 또 울다 잠에 들었습니다. 아, 낯선 곳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아프고 아팠을까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우는 홍련을 꽉 껴안고 있자니 아프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다시는 홍련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렇게 홍련의 집안에 대한 명예는 회복되었고 다시 양반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대호와 홍련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함께하리라 약속했지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혼이 나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 평생을 살아갔답니다. 한편 김수득을 무찌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그의 여동생 절름발이 처녀도 그들의 곁에 남았습니다. 암흑 같던 삶에서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지요. 그래도 제 핏줄인데 진정 무너뜨려도 되나 싶었지만 차마 그들의 시련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움을 줄 차례였지요. 막상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니 가슴 한켠이 아리기도 했지만 이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이 힘든 걸 아는 듯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임에도 그를 애도하며 저를 위로했지요. 아, 이게 진정 사는 것이었군요. 저도 남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보살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처녀는 저를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만 만나왔던 터라 삶이 이리 행복한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을 울었는데 이젠 매일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매일 죽고만 싶었는데 이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대호와 홍련은 그런 처녀를 위해
도와줘서 고맙다며 일자리도 주고 집도 내어주었지요. 그러니 이제 그녀에게는 그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할 날들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해서 떠난다라는 말처럼 홍련은 대호를 위해 이별을 고하고 떠났는데요. 제 옆을 떠나 대호가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결국 서로 함께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며 이별을 고하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 사랑한다면 무너진 제 옆에 남아 손을 잡고 일으켜 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